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벚꽃이 만개해 흐드러진 봄날의 제주. 여러분은 어떤 화요일을 보내셨나요? 7시 오늘 제주는 4.3을 하루 앞둔 오늘 다양한 지역 뉴스와 함께 4.3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4.3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가 열리는 제주시청과 일본 오사카를 생방송으로 동시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당시 미군 문서를 통해 조명해보는 4.3 기획. 오늘은 미군정의 인사정책을 살펴봤습니다. 4.3 기획으로 마련한 기억의 공간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제주 출신 제1작가 김석범의 화산도를 통해 4.3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구도심을 조명해봅니다. 오늘 첫 뉴스는 4.3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조명하는 기획부터 시작합니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국내 인사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4.3 사건 발발 전 제주도에 이루어진 당시 미군정의 인사에 실책이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미군정은 4.3의 도화선이 된 3.1 발포 사건 한 달여 뒤 40대의 전북 출신 유해진을 초대 온건파인 박경훈 지사 후임으로 발령합니다. 유 지사는 당시 미군정 관계자들도 998로 평가할 만큼 반공 성향이 강한 인물로 경호원격으로 극우 반공단체인 서청단원과 제주로 옵니다. 총파업에 가담하거나 주도했던 관리들을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파직시키고 흉년이었던 당시 미군정의 곡물 수집에도 앞장섭니다. 콜레라가 겹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또 이럴 때 더 강경하게 도민을 탄압하고 쌀을 빼앗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유해진 지사를 특별 감찰한 미 군정청의 보고서. 도정 업무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를 해왔다. 하곡 수집 계획을 미숙하게 처리하고 최악의 수용시설 수감자 대부분을 좌익이라고 밝혔다. 결국 특별감찰관은 유 지사의 교체를 군정 장관에게 건의하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적 행정행위로 펼쳐졌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제주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특히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제주도민들을 좌파로 몰아갔고 미 군정이 도민들의 원성을 샀던 인물을 교체해 인사 실패를 극복할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4.3 71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둔 오늘 제주의 표정은 어떨까요?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제주시청과 일본 오사카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청의 김가람 기자,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가 열리고 있죠? 네, 저는 지금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전야제는 제주시청 앞에 마련되는데요. 추모 분위기를 반영하듯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오사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오늘 나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본 오사카의 통곡사라는 사찰입니다. 어제 생중계해드렸던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과는 차로 20여 분가량 떨어진 멀지 않은 곳입니다. 네, 하 기자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김가람 기자, 이 전야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당초 전야제는 제주 민예총 주도로 시작했다 한동안 4.3 평화재단이 주최하면서 실내 공연 위주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전야제를 맡게 된 제주 민예총은 시민과 함께하는 전야제를 지향하기 위해 거리로 무대를 옮겼는데요. 앞서 제주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무대에 올라 4.3 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야제는 특히 세대 전승에 주목했는데요. 4.3 생존 희생자가 그날의 아픔을 전달하는 영상인 어쩌면 잊혀질 수도 있는 이야기와 지금은 사라진 마을에 더 이상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우체부의 사연을 담은 무대극 집배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험과 상상팀의 초청 공연과 제1교포 무용단의 퍼포먼스 등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걸맞는 공연들을 선보였고 지금은 대중예술인들이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성숙문 4.3 유족회장이 나와 어릴 적부터 느낀 4.3의 소위를 밝히면서 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4.3을 승화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야제를 주최한 제주민예총 강정효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전야제의 주제인 해방물명 들끓은 촛불이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인데요. 3.1과 4.3은 그 정신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3의 기점이 되는 1947년 3월 1일날 제주도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3.1 정신 이어받아 통일 독립 전체화제였습니다. 3.1과 4.3은 같다. 독립과 통일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야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70주년 이후에 시민과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광장을 지향을 했습니다. 제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행사를 진행한 이유입니다. 네, 또 추가로 좀 더 고려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3의 메시지를 담는 데도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우선은 미래 세대 계승과 제주인의 저항 정신, 자주 독립의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이 함께하는 의미 있고 다채로운 전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내일 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4.3 희생자 추념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4.3 평화공원에서 치러지는데요.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념식의 의미를 미래 세대 전승의 기회라고 정했는데요. 국가 추념식의 엄숙함 속에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한 동시에 4.3의 교훈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올 김효옥 선생과 유아인 등 전국 대표 6명이 출연해 세대 전승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가수 안치환을 비롯해 4.3 평화합창단과 KBS 어린이 합창단 등 세대를 아우르는 연합합창단을 꾸려 잠들지 않는 남도를 선보입니다. KBS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TV를 통해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오사카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 기자, 이 통국사라는 사찰에 가 있다고 했는데요. 왜 그곳에 가 있는 건가요? 네, 제주에서는 내일 4.3 평화공원에서 추념식이 열리지만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달 말에 이 통국사에서 위령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통국사에서 열리는 위령제는 올해가 처음인데요. 이 오사카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4.3 추모 행사가 열려왔지만 독립적인 추모 공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3 70주년인 지난해 이 통국사에 위령비가 건립됐고 공식적인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위령비 건립을 최초로 제안하셨던 분은 제일 동포도 아닌 바로 일본인 교수님이신데요.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도 위령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위령비 건립을 제안했어요. 2차 재정 후에 냉전 체제 아래서 오히려 그런 일본이 그런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한반도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식으로 행동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고사 전산 그런 것은 일본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1교포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장소를 계기로 여러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짜 의미에서 한일 간의 역사적인 화해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 동아시아의 평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같이 여러 애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나본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님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문제에도 앞장서 싸우고 계셨는데요. 이 한국인보다도 제주 4.3의 현재와 미래에 고민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깊은 뜻으로 만들어진 그 위령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이 3.6m 높이의 위령비에는 이렇게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위령비 밑단에는 이렇게 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주워서 모은 화산석들인데요. 모두 178개로 이 제주 4.3이 일어났을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던 178개 마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돌 밑에는 마을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고요. 아래로 보시면 제주도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을 찾아주시는 제일 제주인 분들이 돌을 만지고 고향 제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제주인을 비롯한 제일 동포분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시민분들이 지난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서 건립 비용을 모아주셨고 이 통국사에서 위령비 부지를 제공해 주시면서 비로소 위령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국사 최무의 주지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떻게 해서 이 희생자 위령비 부지를 제공해 주시게 되셨나요? 예, 아시다시피 이 일본에서도 오사카라 하는 고장은 제주도 사람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 속에서도 제주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공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위령비가 건립이 됐는데 위령비 건립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네, 그 전까지는 오사카에 사시는 분이 주로 오셨는데 그 후로는 일본 방방곡곡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통국사에 안치돼 있던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74위가 올해 제주도로 봉안이 됐죠. 보니까 제일 동포분들의 묘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역시 여기 이게 민족 사원이라 하는 건 인연이 있어서 오는데 역시 이 절은 그 74구의 그 유골 그 문제도 그렇고 이 4.3 사건도 그렇고 그 역사의 교훈을 길이길 전할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예.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위령비도 건립이 됐고 앞으로 이 통국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제일 지금 생각하는 건 절대로 이제 그 4.3 사건 이 희생자 그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역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길이 공양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오사카의 71주년 4.3 희생자 위령제는 이곳 통국사에서 오는 28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올해 위령제는 제일 제주인 3세들의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선아 기자, 어제에 이어 오사카에서 연일 고생이 많고요. 내일도 일본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김가람 기자도 전야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9시 특집 뉴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오늘 제주 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 의회 청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 얘기냐고요? 요즘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제주 4.3 화해법 발의를 위해 청원 서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 참여를 위해서 청원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건을 갖춘 뒤 의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온라인으로 청원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델도 미국에서 나왔죠.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의 경우 150명 이상 사전 동의를 얻은 청원이 게시판에 공개되고 30일 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정부가 서면으로 답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미 의회의 4.3 화해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내용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을까요? 청원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4.3을 알리는 도화선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어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발의 노인부터 대학생까지 도민 5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4.3 기념사업위원회와 4.3 유족회가 마련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우리 유족에게 그리고 희생자에게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4.3 특별법 개정안이 기대와 달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척 없이 끝난데 유가족들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 한 분이라도 생존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공부가 되면은 금년에 4.3 특별법이 꼭 통과가 될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되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회는 희생자 배보상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며 우선 정부의 단일한 제시를 요구했지만 국회 내에서도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진 않지만 의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올해 안에는 가능할지 희생자와 유족들은 간절함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앞서 강정훈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4.3 책임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미국 의회에 4.3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화해법 발의 청원 위에서 서명운동 한번 하고 있는데 혹시 서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명지를 든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서명 참여를 호소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하나둘 서명에 동참합니다.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등 3개 단체가 미국 의회에 4.3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3 화해법 제정 1만인 세계 대학생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1일부터 전 세계 10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왔고 4.3 71주년 추념일에는 제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서명운동이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있는 조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대학생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함께 청원 운동에 참가하면은 미국 이외에 이제 청원을 할 때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현재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모집된 서명인은 250여 명. 10,000명이란 목표에는 부족하지만 미래 세대가 4.3을 기억하고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4.3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을 후세대들이 일단 계승을 하는 거고요. 4.3 화해법 같은 걸 학생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청원을 해가겠다는 건 그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죠. 오는 5월 1일 제주대 학생 대표단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 서명문을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4.3을 해결해 나가려는 대학생들의 행동에 미 의회가 어떤 답변을 들려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71주년 4.3 추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서는 4.3 유족과 제1동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 유족회가 주관한 위령 제례가 봉행돼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주시청 앞에서는 제주 민예총에서 주관하는 4.3 문화마당 기억할 역사 우리가 펼쳐졌고 제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생 4.3 평화 대행진이 관덕정에서 제주시청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4.3 71주년을 맞아 국방부와 경찰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4.3 추념식과 관련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서울 광화문 광장 4.3 추모 공간을 찾아 당시 무고한 양민 희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추모 공간을 방문해 4.3 영령을 추모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생존 수영인들이 제주도의회 초청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오늘 의장실에서 만난 인천시 93살 송순이 할머니 등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해 2차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생존 수영인 4명에게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 구금 형사 보상금 청구에도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생존 희생자들은 내일 처음으로 71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모레부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예비 감사를 진행해왔고 이달 말까지 본 감사를 통해 표준 운송 원가와 인건비 과다 지급 여부, 버스 준공영제 재원 지원의 적정성 등을 살피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1월 말부터 버스 준공영제 관련 부조리 등에 대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담을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과 상생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재공고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2공항 예정 부지 14개 주요 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10년간 단계별로 추진할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 소득 창출 방안, 인프라 설치, 지역 경제 활성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성산읍 반대 대책위와 범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주민을 내쫓고 세계유산으로 둘러싸인 성산읍 일대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려는 개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제주대병원 인근에 주차했던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타 차 안에 있던 48살 전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안에 번개탄이 탄 흔적을 발견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보셨는데요. 이어서 4.3 71주년을 맞아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4.3 기획 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공간으로 답사를 떠나보겠습니다. 공간에 깃든 고통과 교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공감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특별한 여정인데요. 4.3 기획으로 마련한 기억의 공간.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제주 도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곳, 제주 구도심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의 북쪽 끝, 제주항과 맞닿아 있는 산지청과 구도심. 이곳을 배경으로 한 제주 4.3을 다룬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출신 제1작가 김석범의 역작 화산도입니다. 화산도는 원고지 22,000매 분량의 대하소설로 1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며 한반도와 제주, 일본을 무대로 제주 4.3의 전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 소설의 무대가 된 구도심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평화재단이라고 이제 제주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첫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당시에는 버스 종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종점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서 당시에 이 성 안에 조직책을 만나게 됩니다. 은밀하게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관덕정을 사이에 두고 신장로와 평행한 길이 또 하나 뻗어 있었다. 그 길과 광장에 인접하여 여러 관청과 경찰서가 늘어서 있었는데 모두 1, 2층짜리 건물들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관덕정 건물이 아직껏 주변을 압도하며 당당하게 서 있었다. 소설 화산도는 당시 제주의 풍경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내 입구 주변에는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굵은 밧줄로 바둑판처럼 동여맨 초가지붕들이 땅에 달라붙은 갑축 모양으로 밀집해 있었다. 지붕이며 엔진 덮개, 유리창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버스는 낮게 늘어선 집들 사이를 천천히 나아갔다. 길 가던 사람들이 차를 피해 한쪽으로 비켜섰다. 화산도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골목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좁고 그래 보이죠. 우리가 화산도를 읽었던 분들이랑 하면 이런 거리에 오면 야 그때 남승지라는 인물이 또는 이방근이라는 인물이 해방 이후의 제주의 미래 그리고 우리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걸었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미가 당시에 그 전문가는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기억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기억의 내용도 다르지만 기억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4.3을 기억하는 방식은 문화적인 어떤 기억에 기대어서 4.3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기억의 공간이 많아지는 거는 그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화산도라는 제주 4.3의 소중한 자산을 통해 기억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바람의 집.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4월의 선바람은 수위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미치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밟고 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 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 돌담 아래 제 몸에 피 다 쏟은 채 모가지 뚝뚝 부러진 동백꽃 주검을 당신은 보지 못했겠으나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날아온 환자처럼 살갗을 쓰다듬는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던 것. 4월의 선바람은 뼛속에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뼛속에서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람의 집이었던 것. 일곱 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런 의미로 준비했는데요. 창고 속에 고이 간직한 보물처럼 소중한 제주 마을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 뉴스입니다. 4.3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시리 마을의 특별한 소식을 만나보시죠. 소감수와 삼촌들 어떤 저녁밥이나 먹읍디가? 오늘 고팡 뉴스를 진행할 오창홍이오다. 앞으로 고팡 뉴스는 마을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오고생이 전해드리구다. 오늘 고팡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이오다. 노란 유채꽃이 찬란하게 빛나는 4월이면 더욱 가슴을 쓰리게 하는 가시 마을의 슬픔의 장소를 소개하자 냄수다. 가시리는 1948년 4.3 당시 약 400여 가구에 약 1,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신 뒤에 주민 약 500여 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며 남제주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마을이오다.
특히 새가름은 한때 20여 가구의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신 데양 4.3이 광풍 속의 잿더미가 되수다. 종섬을 역시 4.3으로 사라진 마을이우다. 소개령에 의해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잊혀진 마을이 되어신 뒤에 이곳에 자리 잡고 앉은 흙과 돌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 속에는 가시마을 사람들이 피와 눈물 그리고 응어리 맺힌 한이 배어 있수다. 다행히 이곳은 비극적인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4.3길로 새롭게 태어나신 뒤에 4.3을 기억하려는 수많은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수다. 이번 뉴스는 오구생이 뉴스 순서우다. 가시리 출신 김묘생 할머니는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살아신 뒤양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70여 년 동안 고통과 함께 살아수게 그 특별한 사연을 오늘 만나봅주. 김묘생 할머니는 4.3 강풍 속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그랬듯이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차 모른 채 49년 7월 7일 전주 행모소에 수감돼 있었다. 약 1년간 모진 옥고를 치룬 김 할머니는 1950년 5월 달에 구사일생으로 풀려나 제주로 돌아와신 데에 전에 젊은 때 행모소에 갔다 온 걸 누구의 동네 사람도 그냥 걷자냐고 아기들한테도 걷자냐고 이게 당시 피해가 오카 해서 무서워서 아이고 그런 거죠. 김 할머니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수다. 당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도민들을 학살하신 데에 여기가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혐의자들이라고 해서 예비검속에다가 담만다완에 우이영 새로 덮어내 그 저 임시 뭐 좀 사람 산 거 그자 그 참 겨울엔 전지도 못할 거나 그 여름이나 그 하고 살았죠. 이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김 할머니는 결국 성산 경찰서로 끌려가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수다. 하지만 다행히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한 문형순 성산포 경찰서장이 도움으로 김 할머니를 포함한 100여 명의 도민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수다. 내 보내면서 서장님이 말씀이 나에게 고마워 할 거 없다. 사회에 나가거들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다. 지금도 치매 약 먹건 니가 5년이라고 합니다. 생활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하는 게 지금 바람이다. 지금까지 오세희 유수의 오태경이었수다. 오늘 가시마을의 특별한 소식을 함께 해준 고맙수다. 마지막 순서는 심팡 뉴스우다. 해방은 됐지만 야단이 났네. 이지가도 저지가도 먹을 걱정. 감자는 비싸고 보리쌀은 없고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글러대중아 코끝 너물 믿어서 앉아있으며 굶어 죽은 사람 1,800명.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기온과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크게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 전역의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구름 거의 없이 청명한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 만발해 있는 벚꽃 감상하기도 좋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5에서 7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들이라든지 진솔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애 키우는 아빠인데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KBS를 비롯한 언론에서 제주시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안을 들여다보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파헤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다양한 제주도의 그 정치, 외교, 시사, 그다음에 그 관광 계통이랄지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일상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는. 제일 요즘 중요한 게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 원료들이 도로에 너무 많은데 많이 보도해주면서 어떻든 이제 우리 제주가 청정 제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노약자들을 많이 살펴주시고 그 50, 60대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줬으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연 환경이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KBS에서 보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심장이자 어르신들인 중장년층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귀 기울이고 발빠르게 실천하며 작은 의견도 크게 듣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만남이 기다려지는 친구,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71주년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입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국가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별법에 조속한 처리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